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최근 한 드라마의 촬영지로 인기를 끌고 있는 창원 동부마을의 팽나무, 많이들 아실 텐데요. 현재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된 팽나무가 문화재청의 천연기념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또 지나친 관심으로 생육 환경이 나빠져서 자칫 고사 위험까지 치달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와 여러모로 살펴볼 점이 많은데요. 오늘 스튜디오에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처음 이 동부마을 팽나무를 알아보고 천연기념물 지정을 추천한 노거수를 찾는 사람들 활동가 박정기 산림 전문가 나오셨고요. 넓게 이번 계기로 지역 유무형 유산의 발굴, 또 보전, 홍보 방안을 말씀해 주실 경남연구원 인종금 객원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영우 팽나무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문가께서는 2015년에 이 팽나무를 지역에 처음 알리셨어요. 그 당시에 어떤 점에 주목을 좀 하셨습니까? 우선 나이와 크기였습니다. 노구수는 이름 그대로 오래된 큰 나무인데 나이가 400년을 훌쩍 넘는 데다가 네. 당시 국내 최대 크기로 팽나무로 알려졌던 천연기념물 494호 전북 고창 수동리 팽나무보다 더 큰 팽나무가 네. 시군보호수조차 지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지요. 그 당시에는 창원시 보호수로도 지정되기 전이었던 겁니까? 창원시 보호수로도 지정되어 있지 않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팽나무가 낙동강 충적 평야 산 한 가운데 꼭대기에 홀로 서 있는 독특한 공간 구조하고 네. 또 이게 나무 자체가 아주 건강하고 또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네. 경관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래서 이제 재원의 우수성 또 역사성 경관성까지 아주 영어로 써서 좀 곤란하지만 베스트 오브 베스트 노고였습니다. 정말 최고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전문가께서 알리신 후에 비로소 창원시 보호수로 지정이 된 겁니까? 2015년에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고 네. 그해 7월에 창원시 보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지역이 갖고 있는 이 자산들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건 어찌 보면 참 좋은 일이긴 한데요. 오늘 또 지역 역사 발굴과 알리기에 오래전부터 앞장서고 있는 연구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사실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의 소재가 돼서 대중에 가까워지는 건 이번 팽나무 같은 식물뿐만 아니라 건축물도 있고 역사적 사건도 있을 텐데, 이번 팽나무 유명세를 보면서 지역 역사 알리기에 앞장서시는 만큼 좀 남다른 기분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예, 일단 우리 지역의 자산이 전국적으로 알려진다는 건 참 기분 좋은 일이었고요. 네. 그리고 팽나무를 하니까 저희가 하나 생각나는 게 진해 중원 로타리에도 네. 1200년 된 팽나무가 있었습니다. 네네. 일제가 이제 진해 계획도시를 하면서 솔직히 진해를 다 밀어버리고 네. 하려고 했는데 그거는 워낙 압도적인 팽나무가 있으니까 결국 그 일제 그 진해 계획도시 계획 자체가 중원 로타리 팽나무를 중심에 놓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군요. 어찌 보면 이렇게 이제 지역의 중요한 자산이나 뜻깊은 역사가 많고, 또 우리 현대사를 살펴보더라도 경남은 일제 대륙 침략의 전진기지였고, 네. 그다음에 해방 이후에 3.15 의거나 부마 항쟁, 그다음에 6월 항쟁, 노동자 대투쟁을 이끈 중요한 민주화의 도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여러 역사적인 그리고 지역의 스토리가 많은데 이것들이 조금 더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유명세 때문인지 주목을 끈 또 다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팽나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될지 모른다 이런 사실인데, 실제 문화재청의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팽나무를 직접 방문했다고 알려지는데 전문가께서도 그날 현장에 같이 계셨다고 들었거든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그분들은 팽나무를 처음 봤는데요. 압도적인 크기 또 주변 풍광과 어우러진 아름다움에 네. 놀라는 분위기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유에 대해서 네네. 그분들은 수긍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천연기념물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가 그 단도직입적인 질문과 답변을 듣지는 못했지만 네.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정될 가능성도 좀 높다고 보시는지요?
나무만 보면 그러니까 생태 가치 또 역사성만 보면 지금 지정돼도 늦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우수한데 이게 이제 법적인 절차도 있어야 되고 네. 특히 지역 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되니까 쉽지 않다고 봐지죠. 그러나 어려움이 있겠지만은 저는 무난히 네. 지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또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박정기 전문가께서는 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견 주셨는데, 자, 그러면 이 천연기념물 지정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전 국립경남과기대 조경학과 교수인 강호철 경상남도 문화재위원 연결돼 있는데요. 자,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강호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식물 부문이 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한 기준 따로 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식물 부분에도 이제 천연기념물이라는 국가 지정 기념물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단계가 시도, 광역시나 도에서 하는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단계는 또 시, 군에서 하는 보수가 있죠. 그래서 천연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의미나 학술적 의미, 그리고 경관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거친 다음에 물론 현장 실사도 하게 되죠. 그런 후에 결정하게 됩니다. 특히 학술적 가치에 있어서는 국가와 민족, 지역의 그 특정 종이라든지 군락을 대표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분포의 경계 이런 것들이 그 평가 대상이 되죠. 또 진기한 가치, 행태를 갖고 있다든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고 특히 국내에서 최고 수고가 높은 키가 큰 나무 아니면은 최고령 가장 추정 수령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흉고직경이 돼서 바닥에서 1.2m 높이에서 그 나무의 직경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창원의 팽나무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문화재청은 앞으로 어떤 절차를 좀 밟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도 기념물도 그렇고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천연 기념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 그 문화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천연 기념물 분과라는 그 작은 위원회 안에 식물 전문가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실제 그 현장을 답사를 하고 그 나무의 형태나 역사적 의미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해가지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문화재청장이 고시를 하고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밟게 되는데 시간도 전문가들이 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나무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이 꽤나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문화재로 앞으로 지정을 받으면 문화재청에서 어떤 혜택이랄까요?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보통 이런 일반적인 나무들은 마을 주민들이 관심 있는 분들이 가끔씩 보고 또 이상이 있으면은 신고를 하거나 또 전문가들의 의뢰를 해서 그 건강 상태를 체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면은 국가 자원으로 등재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전문가들이 그 나무의 그런 변화 과정 아니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모니터링을 꾸준히 하면서 그 나무에 대한 그 점검, 보호 관리를 하게 되죠.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도 국가에서 크든 작든 그 부담을 하게 되는 그런 혜택을 주기 때문에 또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은 그곳을 통과하는 건설 행위, 이 나무가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주변의 그런 현상 변경이라든지 도로 개설이라든지 개발 압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 혜택도 충분히 누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호철 경남도 문화재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보호수로서 가장 등급이 높다 할 수 있는 이 천연 기념물로 지정이 되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분위기에 좀 편승을 하기보다는 앞으로 경남도 기념물을 거쳐서 국가가 보호하는 천연 기념물로 차츰차츰 좀 단계를 밟아나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는 그 가치에 걸맞는 품격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노거수가 시군 보수에 머문다는 것은 금메달 가치를 동메달로 보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 천연기념물 팽나무 두 그루와 네. 우리 동부마을 그리고 북부리 팽나무와 비교해 보면 오늘 당장 천연기념물로 지정해도 늦은 감이 있는데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에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천연기념물이 되면 국가에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럼 전문가께서 보시기에 이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돼야 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보호를 위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체계적이고 충분한 예산이 투입되는 게 이제 제대로 된 관리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군 보수보다는 천연기념물이 훨씬 낫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네. 국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체계적으로 다른지도 궁금한데 경남도 기념물과 천연기념물 어떤 부분이 좀 대표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에서 지정하고 관리하는 천연기념물은 시군 보수나 도기념물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또 학술적으로 또 인문학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군 보수 같은 경우는 산림자원에서 산림보호법에 따라 보수로서 관리하기 때문에 기초적인 관리에 머문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생태학적인 것, 역사적인 것, 또 인문 환경까지 따져서 제대로 된 관리는 천연기념물이 훨씬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기사를 보니까 전문가께서 또 많은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 팽나무를 찾으면서 주위의 환경이 좀 이미 훼손이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셔서 그래서 이 보호수가 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야 할 그 필요성이 높아졌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시군 보수보다 도기념물보다 천연기념물 훨씬 엄격하게 관리하니까 현재 북부리 동부마을 팽나무는 400년 이상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팽나무가 유명해지면서 우리 지역민이 꼭 알아야 할 역사적 사건을 좀 알리기 위해서 그동안 대중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갔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대중이 좋아하는 콘텐츠로 다가가는 방법도 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참 아까 말씀을 미처 못 드린 게 있는데 중원 노탈이 그 1200년 된 팽나무는 1950년대 고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볼 수 없고 뭐 제 생각에는 짧은 생각엔 중원 노탈리에 팽나무라도 한 그루 심으면 어떻겠나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일단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관점의 차이가 뭐냐면 일단 이게 역사라는 것도 지역의 자산인 것도 이게 남의 것이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네. 우리의 것, 나의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3.15 의거 같은 것도 그냥 이제 역사 속에 한국의 유혈민주화 운동, 최초의 유혈민주화 운동 이런 식으로 역사책의 한 줄의 기억으로 남는 것이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이웃들의 이야기로 남는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지역민의 잠재 의식 속에서 그 역사가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이런 것이 우리 지역의 이야기 그리고 나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가 된다면 결국 잠재 의식 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언젠간 중요한 콘텐츠 소재로 활용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잠재 의식 속에서 우리 역사를 잘 알리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는 어떤 좀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뭐 지자체에서는 팽나무를 알리기 위해서 뭐 예산을 좀 안 쓴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지자체에서 노력도 많이 저는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콘텐츠 제작자들에게 이제 협의를 해서 같이 제작 편의를 봐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작가 같은 분들, 선생님들을 모시고 스토리텔링 소재를 찾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합니다. 물론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역민들한테 우리의 지역 자산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리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만리장성이 우리 창원에 있더라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면 그냥 지역민들 보기엔 그냥 귀찮은 돌무더기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게 어떤 가치인지 그런 것을 일단 지역민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단순히 그냥 역사책 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른들의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조상들의 삶, 그리고 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된다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자체만 또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만 또 그런 시민사회 운동이랄까, 그다음에 캠페인 같은 것도 같이 함께 병행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이 팽나무에 방문하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생육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네, 북부리 동부마을 팽나무가 소득동 우영우 팽나무가 된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 이제 그분들의 불편을 들어준다고 팽나무 주변에 있는 풀을 모두 베서 풀밭이 맨땅이 되었는데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뿌리가 숨쉬고 있는 땅을 밟으니까 네. 팽나무 생육 상태가 아주 열악한 환경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무대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 지금은 해충까지 이렇게 창궐 하게 돼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장 물과 양분을 주는 것이 시급하고요. 네. 찾아오는 분들이 동선이 명확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 필요 조치가 필요하고 네. 또 사람들이 팽나무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럼요. 동선이 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어떤 식으로 좀 움직이는 것이 팽나무를 좀 더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일시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을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넓게 흩어져서 이렇게 팽나무 주변을 밟는 것보다 정해진 길을 따라 움직이게 해줘야 하고 네. 또 나무 밑동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런 사태를 봤을 때 지역 유물 또 유산, 역사를 대하는 지역민의 성숙한 자세가 필요한 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또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계속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 같은데, 예, 그 지역에 우리 지역의 사소한 것이라도 그래서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라는 걸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나의 것이 나의 할머니, 나의 할아버지 이야기, 그리고 내 이웃의 이야기인 것을 같이 한번 서로 공론화될 수 있을 때 그런 장들이 계속 열리고 그런 캠페인이나 스토리텔링이나 그다음에 그런 시민 운동 같은 것이 이어질 수 있을 때 결국 우리 창원과 경남이 가진 문화적 자산과 역사가 전 세계적 아니면 국내적으로도 전국적으로도 의미 있는 그런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어쨌든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기까지는 우리 지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켜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방문을 하신다면 보호수 좀 멀리서 보시고 좀 함께 가꿀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